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에 출산 직후 남편이 할 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아내 출산하는데 남편은 뭐 해야 되나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다 해주시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게으르다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남편도 즐길 수 없어서 피한 것입니다. 안진아, 선아, 아내의 생각. 아기는 태어난 직후 남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내는 출산 후 몸 챙기랴, 회복하랴, 아기 챙기느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 직후 남편이 해야 하는 일들을 급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단순히 육아를 돕는 정도가 아니고 이 중대한 임무를 병원 행정 처리부터 집에 와서 챙겨야 할 모든 것들을 엑기스만 꼼꼼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복잡할 것 같잖아요. 체크리스트도 파일로 첨부했으니까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임무를 따라오시죠. 아기가 태어났고 남편은 이제 당연히 아기를 보겠죠. 가족들도 아기를 보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아내도 좀 봐주세요. 왜냐면 그 아내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좀 품고 있다가 목숨 걸고 출산을 하고 나온 상태이니까 적어도 아내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진짜 고생 많았고 고마워. 이 말부터 해주세요. 휴대폰 하나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일시적으로 물 마시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남편이 인간형 심부름 센터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잘 됐잖아, 아기 낳았잖아 이런 말보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이 말 공감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요. 출산 직후를 영상으로 남기는 건데요. 사진도 좋은데 영상으로 많이 찍어두세요. 또 가능하면 세로보다는 가로가 좋습니다. 특히 제왕절개를 했다면 아기를 보러 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제 남편은 그 출생 당시의 사진을 딱 2장만 찍었습니다. 2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피해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제가 돌이거든요. 이 돌을 영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가로로 찍어 놓으면 참고해주세요. 아기, 산모 다 건강하다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양가에 전하는 것도 남편이 하시면 되는데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한 번에 전해도 되고 양가 대표 한 명씩을 정해서 전파하도록 해도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내 상태도 같이. 산모도 누구도 괜찮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찍은 그 가로 영상 사진 있죠?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아내가 회사에 출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출산 전에 어떻게 연락할지도 정해두시면 됩니다. 출산한 사람이 직접 단톡방 돌아다니면서 보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임신하면서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참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출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출산하고 난 다음날 뭐 먹고 싶어? 식사가 좀 무리 없이 가능해지면 바로 그걸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출산하고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셨는데 진짜 그때 몸이 막 날아가는 것 같고 제 인생의 최고의 어떤 에스프레소였습니다. 또 물과 필요한 물건을 먼저 챙겨주세요. 출산하고 누워있으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되게 귀찮고 힘들거든요. 텀블러, 구부러지는 빨대 이 조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좀 멀리 있다? 가져다 주세요. 충전기가 멀리 있다? 가져다 주세요. 뭐 양말이 멀리 있다? 가져다 주세요. 뭔가 필요해 보인다? 물어보기 전에 가져다 주세요. 이제 남편의 능력은 근력이나 지능이 아니고 눈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부터 바로 연락하세요. 출산 사실과 분만 방법, 퇴원 예정일을 알려주고 몇 시까지 입실하면 되는지 재차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출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예정일보다 빨리 또는 늦게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원래 가려던 조리원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며칠 더 입원해 있다가 가거나 또 집으로 잠깐 퇴원했다가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컨디션적인 이슈로 바로 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까지 먼저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 처음 듣는 거랑 출산 전에 미리 알고 실행하는 거는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달라요. 자, 그 다음 산후도우미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산후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스킵하시면 됩니다. 조리원을 간다면 조리원 퇴소 날짜를, 조리원을 안 간다 병원 퇴원 날짜를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집에 돌아온 날 다음 날부터 오는 게 편합니다. 도착하는 날은 대부분 오후고 짐을 정리하고 아기 챙기다 보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출생 증명서부터 챙기세요. 태어나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이 좀 있는데 이때 안 챙기면 나중에 서류 하나 때문에 다시 병원에 와야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면 되는데 카카오 채팅방에 공유를 해도 되고 아내와 공유해도 되고 나중에 출생신고서나 필요하실 때 그 서류 어디다 뒀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피곤합니다. 두 번째, 보험 서류도 퇴원 전에 챙기세요. 산모나 아기가 치료를 받았거나 추가 검사를 했다면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보험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진료
진료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를 하시면 됩니다. 퇴원 전에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에서 직접 출력 가능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 퇴원하고 다시 병원 오는 일 생각보다 귀찮아. 퇴원할 때 아기 수첩을 간호실에서 주는데요. 아기 수첩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음 예방 접종 일정을 확인하세요. 특히 BCG 접종 시기와 가능한 병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이나 2차 접종, 영유아 검진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가능한 일정은 또 한 번에 묶어두시면 좋습니다. 아기 한 명을 데리고 병원을 가는 게 생각보다 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카시트는 퇴원 전에 미리 장착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퇴원 당일 처음 설치하거나 처음 사용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설명서 펼쳐놓고 카시트랑 씨름하면 아기는 울고 남편은 식은땀 나고 아내는 매우 피곤하겠죠. 그래서 퇴원 전에 차에 미리 장착해보고 디복이인지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 신생아에 맞게 벨트가 조절이 됐는지 확인하세요. 카시트는 사놓는 게 끝이 아니라 제대로 설치해 놓는 것까지가 준비입니다. 엄마 짐, 아기 짐, 서류, 카시트, 그리고 차.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쓱 확인하세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집을 정리하세요. 아내가 조리원에 갔다고 남편이 이제 살 것 같다고 이렇게 소파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쉴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친구 세탁, 바닥 청소, 화장실, 주방 정리하고 아기 용품을 자리도 미리 이상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저귀, 물티슈 같은 생필품도 좀 채워두시고요. 뭐 대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아내와 아기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 미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기가 집에 오면 생각보다 물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출생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세요. 아기 이름까지 정해졌다면 이제 남편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출생신고 이거 미루지 마세요. 가능하면 남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미리 방문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생신고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반면에 주민센터를 가면은 되게 빠르거든요. 즉석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1, 2일 정도 이용하면 천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세 감면, 지역별 출산 지원금, 여러 가지 출산 양육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출산 축하금이나 지원금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출산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신청해야 들어옵니다. 나라가 알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다 챙겨 먹. 자,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다면 이제 어린이집 등록 대기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아기도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정식 데뷔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 여러분 여기서 감동해서 박수치면 아직 일러요. 바로 할 일이 있습니다.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미리 3곳 정해두셨죠? 주민번호가 나오면 아이사랑 앱에서 바로 등록대기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대기 상태도 계속 확인하세요. 그 다음 태아보험과 이제 건강보험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태아보험을 가입해두셨다면 이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아기 태어났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아기 출생 정보를 등록하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도 확인하세요. 오늘 자료가 좀 방대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는 날 전에 미리 좀 체크하시라고 체크리스트를 링크랑 같이 첨부했으니까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 아기를 데려오면은 엄마 아빠 모두 서툴고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초보 엄마 아빠 화이팅입니다.